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최진영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만약 이루어진다면 시간상으로는 46시간 30분쯤, 그러니까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영장 청구가 결국 결정됐다는 소식에 친박단체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약한 여성 대통령 한 사람, 삼성동 사저 주변에 철통처럼 카메라와 기자들이 24시간 사저 내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마당에 정작 구속해야 할 범죄 집단과 공모 내지는 협잡하여 무고한 대통령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다니 이게 정령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네, 정 대표가 저렇게 성토에 가까운 그 비판을 쏟아냈는데 박사모라 불리는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내내 글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무고한 대통령이다, 뭐 유린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처음 나오는 주장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탄핵 공방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그냥 여기 이제 여러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찢기는 심정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근대 시민국가로서 법 앞에 만인 평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굳이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미 같이 범죄를 공모했던 다른 모든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네. 전 대통령만 특별 취급 예우하기가 뭐 했다라는 검찰의 고심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변호인단의 대변인격인 손범규 변호사한테도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는 받는데 인터뷰는 좀 거절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진작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들,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으면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 도주는 좀 지나친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나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내에서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특검에서 입맞추기, 말맞추기, 증거인멸에 대한 경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조치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삼성동 자택에서 다양한 이 메시지들을 오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구속은 필요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박소윤 앵커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이 변호사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뭔가 이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런 취재기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검은색 밴이 계속 들어갔다 오고. 자, 변호인단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난해 했던 얘기지만 피의자로 규정될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사상누각 같은 게 그런 피의자라는 규정이다. 이게 작년 얘기였고요. 손범규 변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건 이제 검찰 소환 당시에 나왔지만 본인의 개인적 의견으로 치부돼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부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대리를 하는 의뢰인이 부인을 할 경우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초기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그 공범으로 엮어서 그 재판에 그 넘길 때에 이것은 바람이 불면 무너질 사상 누각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했는 것은 역시 죄를 부인하기 때문인 것이고 네. 지금 최근까지도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는 취지에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 4일 만에 지금 영장 청구를 하면서 상당히 그때만 해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남은 이틀 동안 아마 박근혜 네. 전 대통령과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난번 그 대면 조사 때처럼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영장 청구가 되니까 바로 4시간 만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 삼성동 자택을 찾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한가닥 기대가 있었는데 검찰이 결국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딴 분도 아니고 변호인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좀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는 뭐 검찰이 이야기했듯이 법과 원칙에 따른 아마 저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지금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뭐 어떻게 뭐 불구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될 거다는 상당한 확신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순수하게 나가서 이 조사에 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 상당히 유구무원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다,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결국 뭐 이것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오판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정치적인 박해나 그것 때문에 나 정치적 순교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지금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저는 변호인단에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변호인단은 계속 뭐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친박계 정치인들은 어제부터 아주 격한 감정을 밝히고 있는데 모아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투쟁에 제일 앞장에 저 좋은 일이 있으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얘기를 들으면 난데없는 사극 같은 표현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뭐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게 사약, 네. 부관참시, 네. 뭐 포승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열렬 지지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저런 표현 가능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시켜버리고 네. 그 기회를 놓쳤다 하는 점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요. 이건 자업자득이라는 용어를 또 네. 저 반대편에서는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갔고 그 이후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뭐 이제 검찰 특검 조사에 임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사실상 거부하고 함으로써 네. 사실상 저런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를 좀 몰아간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을 같이 해봐야지 좀 균형 잡힐 것 같습니다. 양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런 말씀 들을 때. 예, 뭐 저런 이야기 자체가 소수파의 울분과 서러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네네. 부분적으로 설득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안타까운데요. 보수 세력들 특히 친박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의 힘, 전면적인 투쟁에 대한 힘이 과연 있냐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대구에서 헌법재판소 장례식이 사실상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상당 부분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네네. 그리고 지난 주말 집회에 있어서 더 떨어져 가는 과정들이 실제 이제는 집단의 힘으로 저것들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언어를 통한 분노만 표출하는 네네.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저는 뭐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상당히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거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은 어제 지금 뭐 김진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뭐 사약이라든지 부관 참시라든지 포승줄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대 형벌 제도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던 이거 어떻게 보면 일소돼야 사약에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극에나 등장하는 사극에 것들이에요.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절치 못한 그 비유를 들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김진태 의원의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궐에서 쫓겨나와서 눈물을 지시는 여인입니까? 이건 뭐 사극에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비유한다면 뭐 그 패비윤 씨나 아니면 뭐 장희빈 같은 패비, 쫓겨난 왕비를 아마 비유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쫓겨난 군주에 비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패주라고 할 수 있는 광해군과 뭐 연산군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연산군이나 강해군의 뜻이 아니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약을 받는 측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약을 내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처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그 프레임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좀 말씀해볼게요. 김진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여인과 사약에 대한 문제, 궁궐에 대한 그 표현들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를 왕정이 복구된 이러한 이 왕정 정치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이 오다를 때리면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집행과 수행이 없었던 이 과정들이 여전히 김진태 의원이 그 박근혜 정부를 민주공화정이 아닌 왕정 정도로 바라보면서 저런 비유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현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씀이었고요. 구속영장이 어제 이제 이 시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세히 풀어드리지 못했는데 영장 사유 또 앞서 저희 기자 얘기 중에 눈에 띄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영장 청구 사유는 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증거인멸까지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능한데 사안도 중대하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 다 이 이유가 되는데 최 변호사님 도주 우려 전직 대통령이고 집이 지금 저렇게 24시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경찰이 지켜주고 언론이 보고 있는데 왜 도주 우려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보세요? 도주 우려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상의 그 구속 사유는 주거가 부정한다든가 도주가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도주 우려란 것은 우리가 다들 얘기했듯이 이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본안에 가서 재판을 했을 때에 중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럼 일반적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와 같은 그 사전회의에서 좀 24시간 언론이 지켜본다 하더라도 중형 가능성, 한마디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잠재적 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인 것이고 다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드렸지 사실상 삼성동 자택에 유폐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 청와대 경호팀이 있는데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와 같은 그 어떤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 어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도주 우려까지 적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먼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지난 1월에 한 인터넷 TV와 한 인터뷰의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네, 이렇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헌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 교수님, 다 기억나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이미 퇴임해서 뭐 대학교 이제 석좌 교수가 됐지만, 네. 저거는 이례적으로 저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장 청구에 도주우려까지 집어넣은 그 근본적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제 구속영장 그 보도 사실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2차 대국민 사과할 때 그 담화문 발표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받겠다. 그래 이야기해놓고 검찰이 일기 특수본 결과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누각이라 하면서 아예 검찰을 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임명했던 특검의 조사에서도 결국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사법을 지금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실제적으로 도망을 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를 모든 걸 갖다 거부하는 이런 태도를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적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그 처신이 결국 이런 화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영장에도 그런 내용 나오는 부분이 적시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그 이유를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한 적이 있고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탄핵 소추가 돼서 결정을 거부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를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로 넣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에 분명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검찰 스스로 1회로 끝낸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어떤 그 도주 의뢰나 증거인멸의 우려냐라고 지금 서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영장 청구하는 것으로선 일반적으로서는 합당한 사유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재판부에서 합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어떤 법적 논쟁에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이런 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가 황성욱 변호사로부터 나왔어요. 네. 이걸 보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파면 이후에 내내 자택에서 머문 사람이 어떻게 증거인멸하겠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하지도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건 뭐 그쪽의 주장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상식적으로 좀 무리한 그 제기였고요. 증거인멸의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종 문체부 차관하고 차은택 등이 계속해서 메시지나 쪽지를 통해서 접근 금지나 압수수색을 할 정도면 네네. 삼성동 자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화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입맞추기를 하고 말맞추기를 하고 그 증거에 대한 그 일체의 부인과 일절의 부인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아주 높은 거죠. 네. 그렇지만 도주는 저 상식으로서는 좀 무리한 그 제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제 실질심사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저희가 나눠야 되겠고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